안녕하세요. 부산 신안 근처에 있는 부산 산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등이 발병에 시행하는 인공관절 전치환과 부분 치환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관련 수술 비용과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 보상, 그리고 시술 후 발생하는 장애 보상에 대해 국가로부터 산재로 보전을 받는 방법과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신 자료는 구하지 못하였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2019년만 보더라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400만 명이 넘고, 이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전치환술과 부분 치환술 합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들이 11만 명 이상이 됩니다. 2024년 현재 고령화 속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재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의사분들 이야기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3명 중에 1명은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각종 치료나 시술을 받지만,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의 종착지는 인공관절 시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공관절 시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에 대해 설명하면, 무릎은 쉽게 말해서 3가지 구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무릎의 내측, 외측, 앞쪽 이렇게 3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구역 중 전체 부분에 연골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하는 것이 무릎 관절 전치환술이고, 이 중 한 곳만 상하고 이곳 관절 연골만이 많이 닳았다 하면 시행하는 것이 무릎 부분 관절 치환술입니다. 무릎 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관절이 닳아있을 때 그 부분을 금속으로 대체를 하는 수술입니다. 전치환술의 경우 수술 시간은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 이상으로 보고, 부분 치환술의 경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수술입니다. 마취 방법은 둘 다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고, 또는 척추 마취와 수면 마취를 같이 합니다. 척추 마취만 할 수도 있는데, 의사분들 이야기로는 수술방에 있는 여러가지 소리들이 환자들을 불안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푹 재워드리는 게 서로 편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공관절을 시술받은 산재 환자분들 중 전체 치환술보다 가능하면 부분 치환술을 받으신 분들이 경과가 좋으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분 관절 치환 수술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수술 시간도 짧고 관절 절개 부위도 작고 합병증도 적고 회복과 재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무릎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상이 있는 부분만 금속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아주 이상적인 수술이라 의사분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산재 환자분들의 경과를 봐온 입장에서 그 이야기들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치환술과 부분 관절 치환 수술을 제가 산재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충치가 생겼을 때 일부분만 떼우는, 즉 레진 시술을 부분 치환술이라고 하고, 전체 인공관절 수술은 치아를 전체 바꾸는 임플란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쉽게 하십니다. 가능하면 자기 이빨을 살려서 쓰는 게 맞아 보이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하면 부분 치환술이 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치환술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무릎의 일부는 염증이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금속으로 대체를 하였지만, 앞쪽이나 외측의 관절 연골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이 부분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레진 치료하고 다른 부분이 썩는다는 이야기인데, 의사분들 이야기로는 그 가능성은 100명 중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산재노무사로서 제가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인공관절 산재 적용 이야기를 드리면, 즉 어떤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비 중 급여 부분을 전체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수술과 통원 치료기간 일할 때 받던 월급 70%를 지원받으며 수술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장애 보상을 받는 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연골에 손상이 가는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릎 질환으로 인공관절을 시행하신 분들 중 아래의 업무 이력의 총합계가 10에서 15년 이상이면 산재로 병원비, 휴업급여,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계 종사자분들의 인공관절 산재 적용 가능성을 대상자별로 분류하면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총 업무 이력 10년을 입증하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2등급으로 분류한 건설 중기운 전원, 도장공, 경량철골공, 세시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철골공 분들도 총 업무 이력 15년 이상을 입증하면 산재 적용 가능성이 있는 바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업계 종사자분들의 인공관절 산재 적용 가능성을 대상자별로 분류하면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파워공 근무하신 분들은 총 업무 이력 10년을 입증하면 가능성이 높은데 2등급으로 분류한 의장설치공, 기계조립공으로 총 업무 이력 15년 이상을 입증하면 산재 적용 가능성이 있는 바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계 종사자분들의 인공관절 산재 적용 가능성을 대상자별로 분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재활용 포함 쓰레기 수거원으로 총 업무 이력 10년을 입증하면 가능성이 높은데 2등급으로 분류한 열차정비공, 객실청소원, 가구제조원, 가구배달원, 정육원, 정육마트 판매원, 정육마트 배달원, 항만화역원, 주류 및 음료 배달원, 건물청소원, 제빵원, 제빵 판매원, 조리원, 식자재 배달원 등으로 업무 이력 15년 이상을 입증하면 산재 적용 가능성이 있는 바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차로 해당 직종을 근무하신 분들은 합산해서 보아야 하는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5년 근무하고 이사작업원으로 3년 근무하시고 택배원으로 3년 근무하신 분들은 위에서 설명한 가능성 1등급 12년 업력자에 해당하므로 꼭 산재 신청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적인 산재 요양 신청 경험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100% 여기에 포섭되어야만 인공관절 산재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하는 기간 장시간 무거운 것을 드셨거나 상당 기간 쪼그려 앉아서 근무하거나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근무를 하신 분들도 15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인공관절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으니 꼭 저의 사무실로 연락하여 무료 산재 상담 받아보시고 이전에 퇴사하신 분들이나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소급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산 산재 노무사였습니다.